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제1강 문장의 원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론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파하셔야 됩니다. 그 완파하는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 버리고요. 반드시 필요한 것 기억하고요. 이런 작업이 우선 필요합니다. 자, 중간중간에 어설프게 이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먼저 풀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라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름대로 얽혀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자세부터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것들이 몸에 익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몸의 기본 요소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공부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것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느낌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저 어떻게든지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져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다운사이징을 해서 핵폭탄 같은 엑기스를 가지고 시험장에 당당히 입성하시는 거지만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이론을 대충 공부하시고 그냥 몇 가지 아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론을 정립하겠다 이런 생각은 당장 버리시는 게 좋다. 차라리 이론을 충분히 공부하고 좀 늦더라도 나중에 그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역시 문제를 푸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요 최상의 방법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 책마다 펼치면 문장의 원리다, 뭐가 어떻다 지겹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 서서히 버리는 작업을 하신 뒤에 나중에 진짜 엑기스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문장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이 됐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과연 문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영어를 배울 때 문장이다. 이 문장에 대한 데피니션을 말씀하신 영어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안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고 설명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일단 모든 글씨는 영어의 기준은 문장이다. 그죠? 그래서 시험의 시작도 여러분 다 그죠? 재미로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이든지 조금은 그죠? 제시하시는 분이든지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영어 시험의 기준, 항상 기준은 단어 하나 주고 이거 뜻 써라 이런 것이 아니라 문장을 제시하고 그 문장에서 단어, 문법, 그리고 어떠한 이디엄, 그리고 그 안에 얽힌 이야기 이런 것들을 테스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은 영어 시험의 기준이다. 그래서 영어의 모든 그죠? 시작과 끝은 문장에서 시작해서 문장으로 끝난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장이란 뭐냐? 대문자로 쓴다는 거죠. capital, 그죠? 대문자라는 뜻은 capital이라고 그래요. 수없이 문자가 많이 날라오죠. 여러분 기초 강의부터 시작해서 오신 분들은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좀 약간 그죠? 릴렉스한 상태에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대문자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대문자로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가서 반드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일 수도 있고 좀 더 진행하다 이어질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바로 동사. 수로라는 게 있습니다. 수로. 자, 수로라는 말보다 우리가 사실은 동사라는 말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수로라는 표현을 써주는 것이 맞는데 동사라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동사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마침표. 분명히 찍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이래버리면 계속 이어지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나는 거죠. 이렇게 마침표라든지 또는 느낌표 또는 물음표 자,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 끝에서
끝을 알리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죠?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문자로 시작한다, 동사를 가진다,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중에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영어에서는 뭐 부정문을 만드는 법, 의문문을 만드는 법. 그죠? 의문문 그러면 뒤에 물음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장이 그러면 동사라는 걸 반드시 필수 요소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일단은 문장이 된다는 것을 대문자로 시작하고 동사일 수도 있어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그죠? go 그죠? away란 말을 쓸 때 go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come here, come 하고 here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글자가 대문자고 동사일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은 필수 요소가 동사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길어지고 짧아지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죠? 설명이 되어야 다음이 되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의 종류. 자, 문장의 종류 그러면요. 일단은 단문이 있습니다. 단문. 자, 그리고 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의 종류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문장의 종류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그런 줄 알았는데요. 네. 여기서 문장의 종류라는 것은 그렇게 자동사와 타동사의 형태를 구분해서 설명할 때는 형식별로 이야기합니다만 문장이라고 하는 대문자로부터 마침표까지 들어가는 이 부분은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영어의 모든 문장들이 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단문이란 말 그대로 동사가 한 개만 있는 거예요. 자, V1이라고 제가 표시했는데요. 주절이라고 하는 건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V1이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럼 이게 단문이고요. 중문은 이렇습니다. 단문,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그리고 단문.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것이 중문입니다. 자, 복잡하게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보세요. He likes an apple 이라고 썼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법이 들어가 있지만 그냥 자, 대문자로 썼고 likes 동사가 있고 마침표로 들어갔습니다. He likes an apple. 그는 사과를 좋아한다. 자, 이 안에 동사 달랑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중문을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보세요. He likes an apple 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 an apple 대신에 복수 형태로 apples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apples 쓸 수도 있죠. 자, 그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and 그가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 그는 likes 자, 또 마찬가지죠. 사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좋아한다. 다른 건 뭐가 있겠어요? 그죠? banana. 사과하고 바나나는 좀 상극적인 개념이 있긴 한데 watermelon. watermelon. 그죠? 제가 좋아하는 걸로 써보겠습니다. 그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박도 좋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에 등위 접속사가 뭐가 있죠? and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but, 그죠? 또는 or 이런 말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왼쪽에 한쪽 부분에 단문이 들어가고 또 한쪽 부분에 단문이 들어가서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단문, 등위 접속사, 단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문이라 합니다. 자, 영어로 설명하면 동사가 간단하게 하나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simple sentence라고 합니다. simple sentence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는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서
단문, 등위접속사, 단문으로 좀 더 무거운 느낌의 긴 문장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얘는 뭐라 하느냐면 compound sentenc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두 가지 문장의 종류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문은 무엇일까? 자, 복문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복문은 종속절, 컴마, 주절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주절을 앞에 써서 주절 플러스는 뭐 수학적 개념입니다만 주절과 종속절이 바로 이어진다는 거죠. 종속절 이렇게 이어지는 개념을 우리는 복문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속절, 컴마, 주절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나는 낚시를 갈 겁니다. 그 문장 써볼게요.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나는 낚시를 갈 겁니다. 만약에 if it is fine tomorrow라고 썼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 내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말은 바뀌어 있죠. 만약에 날씨가 빈칭에이트 좋다면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나는 낚시를 갈 것이다. I'll go fishing이라고 썼습니다. 그죠? 요즘에 뭐 도시어부라는 그런 프로들이 그죠?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에도 60만인가 160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주말에 낚시를 떠나기 위해서 선착장으로 그죠? 인산인해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같이 가시면 좋은데 아빠만 가시면 좀 그죠? 엄마는 늘 불만이시죠. 자, 어쨌든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나는 낚시를 갈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어요. 근데 마찬가지 첫 번째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종속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종속절. if라고 하는 조건 의미의 종속절. 그 다음에 주절. 근데 종속절은 아무리 많아도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죠? 주절을 가지고 있어야지 문장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영어의 문장의 조건은 동사를 반드시 갖는데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 V1. 주절의 동사다 이거예요. 주절을 만드는 동사 V1. 자, 이렇게 제가 앞으로 접속사가 이끄는 절 속에 이런 동사를 앞으로 V2라고 쓸 겁니다. V2 그러면 이거는 종속절을 얘기하는 동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V1은 주절, V2는 종속절 이런 표현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나는 낚시를 갈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어떤 조건이라든지 내가 태어났을 때 그죠? 우리 집은 되게 가난했었다. 이래도 역시 시간적 개념이고 비록 그녀가 가난할지라도 그녀는 되게 성실하고 정직하다. 이러면 이것도 앞에 양보적 의미의 종속절이 들어가는 그러한 복문입니다. 자, 이런 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얘는 complex sentence라고 합니다. complex sentenc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복잡하다는 뜻인데 그렇죠. 여기에 접속사라고 하는 보세요.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종속절을 만들고 주절이 독립해서 이렇게 종속절과 함께 같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대문자로 시작했죠. 마침표로 끝났죠. 그런데 동사가 있는데 주절의 동사는 여기에 있고 종속절의 동사는 여기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 속에서 분명히 확실한 주절을 가지고 있는데 주절 하나만 동사 하나로 만들어진 단문과 등위접속사를 기준으로 단문, 등위접속사 단문으로 되어 있는 중문과 그리고 종속절, 시간 표시 부사절, 조건 표시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그죠? 뭐 이후의 부사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주절이 대등되는 그러한 주절이 등장하는 문장의 구조, 복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형태가 영어의 문장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혼합문은 무엇일까? 잘 봐요. 혼합문은 이 중간에 등위접속사가 있는데 한쪽에 단문, 또 한쪽에 단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복문이, 그죠? 이 복문이 등위접속사를 기준으로 앞에 나오든지 뒤에 나오든지 단문 하나 대신에 복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보면 자, 혼합문은 이런 형태입니다. 좀 복잡한 문장이지만 자, 단문,
등위 접속사.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럼 똑같은데 여기에 단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 번째 복문이 나오는 거예요. 등위 접속사 다음에 복문. 자, 또는 앞에 복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가 나오고 그 뒤에 단문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이 두 번째 구조에서 앞에 이 단문의 자리에 복문이 등장하고 등위 접속사 나오고 단문이 뒤쪽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선호하는 경우는 영어는 앞에 무거운 문장들이 등장하는 것을 되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단문 나오고 뒤쪽에 복문 나오는 이 구조가 뒤에 나오는 복문, 등위 접속사, 단문 구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대명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가주어라는 거죠. 가주어. 그죠? 주어가 되게 복잡하고 길면 가주어를 찍고 진짜 주어는 뒤로 넘겨서 투부정사나 대절이나 동명사를 뒤쪽으로 두고 문장을 씁니다. 또 타동사 뒤에 가목적어를 하는 걸 두어서 목적어가 되게 무거우면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가 그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를 찍고 진짜 목적어를 뒤로 두는 그런 구조의 문장이 영어는 되게 많고 발달되어 있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 문장의 종류가 4가지인데 자, 거꾸로 써볼게요. 이번 노란색이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단문, 등위 접속사, 본문이 섞여서 혼합문은 뭐라 표시하냐면은 이 중문의 구조에서 복문까지 섞여서 이건 이렇게 씁니다. compound, complex sentence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합문인데 혼합문은 저 밑에 공간이 짧으니까요. 여기다 제가 한 가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혼합문. 자, 이런 겁니다. 앞에 이제 단문을 먼저 쓰겠습니다. I am free today. 자, 한가한 날이잖아요. 그죠? So, 등위 접속사 so 있어요. 나 오늘 한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if you are free, 당신도 오늘 한가하다면 free, 그죠? if you are free, 나 오늘 한가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가하다면 어떻게? I wanna go to the movies with you. 당신과 영화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혼합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I am free today 이거는 단문이죠. simple sentence. 그렇지만 뒤에는 if절이 들어가서 종속절과 주절이 이렇게 단문으로 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 한다? 복문이라 한다. 그래서 결국 단문이 복문과 등위 접속사에 대등하게 걸려 있으므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혼합문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어에서 아무리 복잡해도 이 4가지 문장 구조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다면 여러분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아주 획기적인 대단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4가지 종류만 여러분이 철저하게 익히고 이 안에서 문장의 Written Structure를 배우게 된다면 아, 영어가 생각보다 재미있고 신나는 그러한 어떠한 문장의 어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패턴, 문장이란 무엇인가? 그 안에 반드시 주절의 동사가 있는데 그 문장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종류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문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보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대문자로 시작해서 동사를 가지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로 끝났다고 하는 이 문장 안에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다시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문장 속에 그러면 하나하나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의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속의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장 속의 도구. 문장 속의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 문장 하나를 쓰겠습니다. 그 문장 예를 들어서 EX 자 John이라고 썼어요. John. But 자 그 다음에 but 다음에 뭘 썼냐면 me라고 썼어요. me. 자 was present at the meeting 이러고 딱 가만히 있으면 문장이 끝난 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자, 일단 딱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들 이 안에 동사 하나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죠? 이건 뭐 단문일 건데 단문이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다 그러면 중문일 건데 그렇지 않으면 복문, 혼합문이 되게 많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 있습니다. 그러면 존은 뭐예요? 존은 뭐라고 그러죠? 존. 명사예요. 사람 이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present는 뭘까요? 여기서 비동사 뒤에서 present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at는 전치사. 자, 여기 더는 관사. 미팅은 명사. 버트는 뭘까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but입니다. me는 대명사. 자, 문장을 만들고 있는 what.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전부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말의 의미를 붙여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네요. 그래서 문장의 도구는 총. 영어 속의 문장의 도구는 우리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학자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셨죠. 도구를 찾아보니 모두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8개가 있더라 라고 찾아 놓으셨어요. 영어라고 하는 문장 안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8개가 있더라. 자, 그럼 8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명, 동, 형, 부, 그죠? 명동, 형, 부. 자, 기초 영어를 여러분이 아주 프리하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너무 쉬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0년, 지금 여러분 운전 경력이 20년 되는 분, 10년 되는 분, 아니면, 그죠? 이제 갓 1년 되는 분 다양하게 많겠지만 그 운전에 대한 기본 이론이 10년, 20년 뒤에 바뀌던가요? 절대 안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 이론은 그대로 있고 그것이 숙달되고 좀 더 아주 진국처럼 우러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여러분이 딱 찍어질 정도로 이 이론들은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몸에 완전하게 배워서 더 이상 저거를 생각할 그죠? 어떠한 하등의 고민의 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만든 다음에 그죠?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명동 형부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전접대감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동 형부 전접대감이다. 자, 명자는 명사예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감탄사 이렇게 8개의 도구가 영어 속에 존재합니다. 명동, 형부, 전접, 대감 8개가 있습니다. 자, 명동에 형부가 사시는데 전에 접대감이 없다.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그랬죠? 의미는 없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냥 암기법입니다. 명동, 형부, 전접, 대감.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좀 저질스러워서 제가 안 써먹어요. 명동, 형부, 전접, 대감. 자,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관사, 명사 이런데 여기에 하나 없는 게 있네. 관사? 관사가 없네? 그죠? 자, 관사라고 하나 써놔볼게요. 자, 관사, 그래서 혹자는 구품사를 주장하는 학자도 계십니다. 예, 영어에는 9개로 품사를 얘기해야 된다. 자, 8개의 도구를 우리는 품사라고 합니다. 품사, parts of speech. 말의 부품이다 이거예요. 부품, 도구.
자, 그런데 우리 태권도에는 품새가 있습니다. 그죠? 발차기, 지르기, 막기, 뭐, 그죠? 돌려차기, 뭐, 앞차기, 옆차기 다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의 태권도의, 그죠? 품새를 형성하면서 1장, 태극 1장, 태극 2장, 태극 3장 이렇게 나갈 수 있듯이 영어에도 이 문장을 만드는 하나하나의 도구가 품사라는 거예요. 말을 만드는 형태의 도구, 품사, parts of speech. 자, 그런데 이게 8개가 있는데 관사라는 게 있어요. 관사. 관사는 그러면 없네요. 8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9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9개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또 의견이 그죠? 일치하지 않는 소수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학문에서 그죠?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구품사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8개를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자라는 것이 다수설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럼 관사는 뭐냐? 이게 명사 앞에서 관사는요. 여러분 관사 파트를 가끔 생각 좀 해보세요. 관사를 공부할 때 되면 관사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죠? 관사는 일단 하나의 의미가 있다. 세임의 의미가 있다. 어떤의 의미가 있다. 뭐 같은의 의미가 있다. 마다의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그렇죠.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요 말이 누구를 도와주는 말인가 하면 명사를 도와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관사도 형용사처럼 쓰고 있다. 그래서 관사를 형용사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8개의 품사로 영어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8개. 자, 그렇다면 여기 써놓은 문장을 이제 여기 뭔가 이론을 딱 잡아주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John Bunme was present at the mee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데, 문장의 성분, 명사는 뭐 하는 거냐? 명사라고 하는 건 뭔데 명사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동격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와 동격. My best friend John 그러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주어고 조는 내 가장 친한 친구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의 동격이라고 해요. 아니면 John, my best friend 그러면 조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개념과 동격이라 설명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존이란 명사가 딱 나와서 얘는 주어예요. 주어. 문장에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 여기 동사가 있네. 그죠? 그다음에 형용사라고 돼. 형용사는 뭐 하는 거냐?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충해 주는 거예요. 수식 또는 보충. 수식은 아름다운 강산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은 강산을 수식하는 거지만 강산, 대한민국 아름답다 그러면 이건 보충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수식과 보충의 개념이 약간 다른데 명사 대명사를 수식 보충해 주기도 하고 예외적으로요 보호가 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기도 해요. 이거 기능이 하나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서 얘가 보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주어와 동사와 보호. 이때 동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수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핵심적인 성분이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주어, 수로, 보호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성분이에요. 조는 참석했었다. 어디에? At the meeting. 전치사, 명사. 자, 여기 나오는 전치사 한번 볼게요. 전치사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전치사는 뒤에 명사나 명사구를 목적으로 가지면서 명사구, 대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면서 명사나 명사구, 대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전명구를 형성합니다. 전명구. 전치사 명사 형태의 구를 형성합니다. 전명구를 형성해요. 보세요. 전치사 명사 형태의 구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전명구 형성해. 그러면 이 전명구는 영어에서 뭐 하는 역할이냐? 이 전명구는 형용사 기능 아니면 부사 기능이에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를 이렇게 명사, 명사구를 목적어로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것이 전치사 명사 형태의 구를 형성해서 형용사 기능이나 부사 기능으로 쓰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럼 얘가 무슨 형용사 기능이냐 부사 기능이냐 앞에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 기능이고 그 앞에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구 기능이에요. 부사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말로는 그죠? 모임에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영어는 수로를 기준으로. 우리는 모임에 참석했다. 조는 모임에 참석했다인데 조는 모임에 참석했다. 거꾸로 돼 있어 우리말에. 그래서 수로를 기준으로 해서 영어는 앞에는 주부, 그죠? 수로를 기준으로 해서 뒤쪽부터 동사까지는 술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건데 화살표 방향은 우리말의 해석 순서죠. 거꾸로 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말의 어순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바로 얘입니다. 얘. 미라고 하는 건 대명사라고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대명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명사 대명사는 자, 대명사 똑같아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기 때문에 대명사 또한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이 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나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동격을 형성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사는 뭘 하는 걸까요? 동사는 절을 형성합니다. 절, 클로즈. 동사는 절을 형성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원은 동사원은 주절을 가리키는 거고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대로 B2는 종속절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뭐 한다고요? 절을 형성합니다. 왜? 문장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동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동사가 절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주절의 동사니까 주절의 동사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but이라는 게 문제예요. 사전 속에 but을 찾아봅시다. 사전 속으로. 사전 속에 가서 but을 찾았더니 but은 1번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접속사. 자, 8개의 도구 중에서 접속사. 접속사는 뭐 하느냐?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하고 기능부터 얘기합시다. 접속사는 말 그대로 접속시킨다는 거야. 접속시킨다는 접속. 그래서 역시 단어, 구, 절 따위를 연결시키는 거야. 연결시키는 게 접속사지. 연결해 주는 거야. 접속사가. 명사, and 명사. 그래도 이 and는 접속사죠. 연결시켜 주는 거고 주절, and 주절에도 이 and는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한다, 접속한다 이 개념이에요. 근데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고 구를 연결할 수도 있고 절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동사가 들어있는 절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구로서 단어가 2개 이상 모여 있는 걸 연결할 수도 있고요.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기능이 있고 두 번째 단지라고 하는 의미의 부사. 자, 부사는 뭐 하는 거냐? 부사 볼게요. 부사는 자, 부사, 형용사 또는 그죠? 동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합니다. 부사하는 일이 꽤 많아요. 부사 앞에서 부사를 수식하고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수식하고 동사 앞에서 동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사 뒤에서 부사를 수식하고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 수식하고 동사 뒤에서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이 부사입니다. 하는 역할이 되게 아주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부사는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맡지는 못해요. 그래서 부사, 형용사, 동사를 앞뒤에서 수식하고 또는 문장 전체를 앞에서 수식합니다. 문장 전체를 앞에서 수식한다라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부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치사. 전치사는 뭐 한다? 여기 설명드린 대로 그죠? 전치사가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전치사의 뜻이 뭐냐 하면 뭐뭐 이외의 뜻입니다. 뭐뭐 이외에. 이건 전치사 역할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치사는
명사나 명사구 대명사를 목적어로 뒤에 두고 전명구를 형성해서 형용사 기능, 부사 기능 한다. 자, 이게 그거예요. 지금 벗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를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고 요 말이 앞에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 기능이에요. 자, 보세요. 뒤에서 이 번미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 기능이고 at the meeting이 앞에 있는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 기능이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 명사구를 목적어로 취하고 전명구를 형성해서 형용사 기능, 부사 기능 그대로 들어있죠. 그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8개의 도구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지 않은 게 감탄사예요. 감탄사는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John Bunny was present at the meeting. at the meeting 그러면서 마침표를 안 찍고 느낌표를 뜩 찍었어. 느낌표를 뜩 찍었어. 그럼 이게 뭐야? 감탄의 말로 존이 모임에 참석했단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감탄사는 슬픔, 기쁨, 놀람의 어구를 가리키는데 마침표가 아니라 감탄 느낌표로 끝나. 느낌표. 느낌표로 끝나면 느낌표를 주로 가지면서 문장 속에 등장하는 슬픔이나 기쁨이나 놀람의 말의 구 형태 감탄사로 해요. Jesus, oops, 그죠? 허라, 그죠? 이런 것들을 아하, 이런 게 전부 감탄사라는 거죠. 근데 많지는 않죠. 지금 얘기한 거 거의 다예요. 그런 식으로 슬픔, 기쁨, 놀람의 어구를 느낌표로 주로 동반해서 표시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거꾸로 동사를 기준으로 나를 제외한 존이, 나는 못 갔고 존이 모임에 참석했었지,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문장의 종류는 단문. 대문자로 시작해서 동사가 있고 마침표로 끝났죠. 주절의 동사 하나만 있으니까 단문. 자, 그러면 8개의 도구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보시다시피 명동형부 전적대감, 명동형부 전적대감이라고 되어 있는 8개의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명사, 대명사,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을 구성한다. 동사, 절을 형성한다. 주절에 반드시 필요한 주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종속절을 만들기도 한다. 종속절?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형용사,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충한다. 예외로 형용사는 보호가 될 수도 있다. 왜? 명사, 대명사만 보호가 되는 게 아니고 형용사도 보호가 되더라. 부사, 부사나 형용사나 동사를 앞뒤에서 수식하며 문장 전체를 앞에서 수식하기도 한다.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he got up early this morning. 다행스럽게도 어젯밤에 술을 많이 먹고 집에 왔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Fortunately, he got up early this morning. 그러면 fortunately 또는 unfortunately 이런 말들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하나의 부사죠. 그런 것들이 바로 되겠습니다. 전치사는 명사나 명사구, 대명사 등을 목적어로 취하면서 전명구를 형성해서 형용사 기능과 부사 기능을 수행한다. 확인했죠? 그다음에 접속사 붙인다. 단어나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붙인다. 자, 대명사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이 된다. 슬픔, 기쁨, 놀람의 어구를 느낌표와 함께 쓰는 것이 많다. 감탄사. 8개의 도구. 관사는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형용사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것이 바로 8개의 도구입니다. 자, 살짝 하나 더. 여기 사전 속에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 영어에서는 그러나, 단지, 이외에 또 네 번째는 그러나라는 의미의 명사로도 있고 뭐뭐 하지 않는이라는 뜻의 유사관계 대명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 최대로 영어 단어가 수행할 수 있는 도구는 8개의 기능이 있지만 지금 현재 but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서 5개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단어이다. 그로 이 5개의 뜻을 모두 문장에 가서 갖는 게 아니라 문장이라는 바운더리에 딱 들어가면 오로지 하나의
도구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지금 느끼고 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이래서 우리가 문장 속의 도구를 한번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할까 하다가 지금 시간으로 왔습니다만 여기 주절이라고 하는 게 주절. 얘는 필수 요소예요. 필수. 여러분 전공 필수. 전공 필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전공에 대한 학위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전공 필수야. 주절은 꼭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절대 불가한 게 있어. 사자성어법. 주절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주절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기초영어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절 안 돼요. 아유 나도 닭살 돋는다 진짜. 주절 안 돼요. 절대 주절 안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영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절이 안 되니까 만들어지는 게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이라고 제가 기초영어에서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Got it? 아 기초영어 안 들으셨다고요? 자, 볼게요. She is very poor. 자, I like her. 이상하잖아요, 글이 좀. 그녀는 무척이나 가난합니다. 나는 그녀가 좋아요. 응?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녀가 무척이나 가난합니다. 나는 그녀가 좋아요. 뭔가 어색하지, 그죠? 이렇게 주절 쓸 수 없어. 안 돼.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 She is very poor. 그녀는 참 생활이 어렵죠. 나는 그녀가 좋아요. I like her. 이렇게 문장을 마치면 된다는 거야. 단문. 그녀는 무척, 그죠? 불쌍합니다.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난 그녀가 좋아요. 그죠? 항상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실험이 아니라 시험. 신께서 너의 사랑의 강도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죠? 나의 집은 좀 먹고 살만한데, 그죠? 어머니께서, 형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사랑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찌할까요? 그죠? 연습곡 보시고요. 자, 그녀는 무척 가난합니다. 나는 그녀가 좋습니다. 이렇게 딱딱 쓰면 되는데, 이 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보세요. She is very poor. 그리고가 아니라 but 그러나 I like her. 나는 그녀가 좋습니다. 미래를 보고 결혼해야지.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결혼해야지. 지금 통장에 조금 돈이 더 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장래를 보고 여러분의 꿈을 사줄 수 있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되게 복잡해요. 연습 꼭 보세요. 그녀가 무척 가난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좋아. 이런 문장이 맞아. 이것도 문장이 맞고, 얘는 단문으로 쓴 거고, 얘는 뭐로 쓴 거야? 중간에 등위 접속사 있고, 단문, 등위 접속사 단문이니까 중문이잖아. 자, 그 다음 이리 쓸 수도 있어요. 도우라는 접속사를 하나 써. 접속사 붙이기. 주제를 붙이는 거죠. 그녀가 비록 무척 가난할지라도 나는 그녀가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써도 맞는 거야. 이건 뭐야? 그렇지. 복문, 콤플렉스 센턴스잖아요. 보세요. 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주절 안 돼요에서 단문, 중문, 복문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세 가지의 옳은 문장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마침표로 단문으로 쓰거나 등위 접속사로 중문으로 쓰거나 접속사를 이용해서 복문으로 쓰거나 물론 혼합문은 여기서 만들지 않겠습니다. 자, 이래서 주절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 주절의 동사는 그죠? 단문, 중문, 복문의 조건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모두 종속절인데 종속절의 조건이 뭐냐? 종속 접속사 방금 하나 있었어요. Though she is very poor. though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이런 종속 접속사가 뒤에 이렇게 동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종속절이라 한다. 종속절.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종속절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어요. 명사절은 앞으로 이렇게 대괄호 분석한다고 그랬습니다. 형용사절은 이렇게 소괄호 분석합니다. 부사절도 앞으로 이렇게 소괄호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속절은 세 가지가 있구나. 세 개. 종속절 세 개가 있는데 명사와 같은 역할의 절.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이 되는 절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이 되는 절을 우리는 명사절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That she was present at the meeting 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접속사가 하나 뜩하니 있기 때문에 얘는 독립성이 절대 없습니다. 왜? 종속절이거든요. 얘는 V2예요. V2. 종속절은 절대 문장을 혼자 만들어낼 수 없어요. 꼭 주절을 하나 갖춰야 됩니다. 그때 얘가 이만큼 주어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어가 되고 그녀가 모임에 참석했었다는 사실은 그죠? was not 그죠? true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이 아니었다. 이게 동사원, 이게 주절의 주어, 얘가 주격 보어, 이형식 문장. 그러면 문장의 종류는 종속절도 있고 주절도 있으니까 이런 복문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절의 동사를 기준으로 종속절이 좌우에 붙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복문이야. 자, 그래서 이만큼이 명사절로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보어인데 이렇게 주어가 길면 가짜 주어 it 쓰고 it was not true 그리고 대절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진주어를 뒤로 보내죠. 이런 문장의 구조가 영어에서 많습니다. 참고하십니다. 자, 끝. 간단하게 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것들이 문장에서 종속절로 등장하는데 절대 독립성은 갖지 못하고 주절을 반드시 어딘가에 두기 위해서 또는 두고 같은 문장 속에 종속절은 주절과 함께 합숙하고 있는 절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형용사절, 부사절은 교수님 왜 설명 안 해주시나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명사절만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 간략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은 그럼 몇 개가 있는가? 6개. 영어의 명사절 6개고요. 형용사절은 10개. 개수만 알아두세요. 부사절은 30개 이상. 이렇게 된다? 와, 되게 많다. 많다. 그죠? 많은데 부사절, 형용사절, 명사절 이렇게 종류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그러면 문장의 성분이에요. 여기서 그냥 주섬주섬 제가 주어니 동사니 뭐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장의 성분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중요한 거 문장의 성분. 문장의 성분? 그죠? 좀 제가 배우처럼 연결해 보면 깐나스키 동무 날래 나오라 성분 조사를 하잖아요. 옛날에 그 드라마들은 이렇게 뭔가 좀 더 그 사람의 지금은 뭐 우파다 좌파다 중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그죠? 뭐 나름대로 그런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좀 약간 그런 느낌을 저도 좀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약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대문자부터 마침표까지 있는 속에 그 안에 하나하나의 단어가 가지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은 주성분과 자, 수식 성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인간의 삶이 곧 언어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언어에도 인간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이런 거 사극 같은 거 보면 큰 대갓집에 그죠? 대감마님 있고 그 대감마님의 부인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자식들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죠? 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종에도 또 상종 있고 그죠? 그죠? 막 어디에서 온 그런 종도 있고 그 똑같아. 주성분은 뭐냐? 그 대감집을 이루고 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 수러 그죠? 이게 핵심적인 의미를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게 네 가지예요. 어인데 문장의 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 목적어, 보어는 누가 한다? 명사, 대명사. 그죠? 수로는 뭐가 한다? 동사.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호는 형용사가 그죠?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기 좀 설명했죠? 명사, 대명사, 수식 보충하는 게 형용사인데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형용사. 그 다음에 수식 성분은 뭐냐? 수식 성분은 수식해주는 거야. 이런 거들을. 얘가 뭐가 있냐면 형용사하고 부사. 형용사하고 부사가 있어요. 수식 성분. 이 두 가지 기능이 수식 성분인데 수식 성분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6개가 있어. 잘 봐. 1번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수식어, 단어 2개로 되어 있는 수식어, 단어 3개로 되어 있는 수식어. 여러분 생기초 영어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할게요.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수식어 very good 하면 very는 good이라는 그죠? She is very good. 그녀는 무척이나 착하다. 착한이라는 말을 very가 수식하거든요. 단어 하나. 그 다음에 she got up early.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This morning 수식어예요. 그 다음에 all day long 이런 말들이 수식어 1번. 수식어 2번. 얘도 다 부사 역할을 합니다. 수식어 2번. 전치사,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전명구 형성하는 거 2번. 세 번째 투부정사. 네 번째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수식어에 다 수식어. 다섯 번째 형용사절. 이래서 이제 설명 안 한 거예요. 여섯 번째 부사절. 이렇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쓰는 이유는 여러분 이미 앞에서 공부한 것들을 복습합니다. 자, 투부정사도요. 명사 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명사적 기능의 투부정사는 저기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자, 보세요. 간단히 볼게요. To see is to believe 썼습니다. 그럼 이 보는 것은 믿는 것과 같다. 동사, 명사적 기능이란 말이야. To see, to believe는. 근데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저기에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구의 역할이지. 자, 하지만 보세요. I am glad to see you 그러면 뭐예요? 나는 너를 만나서 기뻐. 기쁜이란 말 이렇게 수식하고 있거든. 너를 만나니까 기쁘구나. 형용사를 수식하죠? 그럼 뭐야 이게? 바로 투부정사 부사적 기능이야. 자, 하지만 보세요. I have a woman to see tonight. 자, 오늘 밤에 보세요. 나는 오늘 밤에 만나야 할, 보아야 할 한 여성 동무가 이시오, 주어, 동사, 목적어. to see가 뭐야? woman이라는 명사구를 수식하잖아. 이게 형용사 역할이야. 같은 to see라도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은 이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고 명사 역할은 이 명사의 기능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러면 결국은 뭐냐? 문장의 주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 그거를 도와주는 수식성분, 형용사와 부사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공부하고요. 그 제가 만들어낸 6개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 자,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8개까지 되어 있는 이 도구가 계속 문장 속에서 똑같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에 제 말은 명사가 명사구가 되더라도 명사가 명사절이 되더라도 똑같이 명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얘는 단어, 얘는 구, 얘는 절의 차이만 있지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동사도 마찬가지. 절을 형성하긴 하는데 동사 구가 된다고 해도 똑같이 절을 형성하는 거죠. look. 동사 하나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look at, look for, look into, look after, look down on, look up to 얼마나 많아요. 그죠? 뒤에 살붙이기를 계속하면서 look이란 동사의 성질을 의미는 바꾸지만 절을 만드는 역할은 계속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구가 되더라도 동사 절은 없습니다. 동사 자체가 절이기 때문에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여러분 형용사절 알잖아. 관계대명사 who, whose, whom, 사람이 선행사니, 사물이 선행사니 하는 이런 게 형용사절이야. 다 형용사절이고요. 부사구, 부사절. 부사절 아시잖아요. 부사절. When I was young, if it is fine tomorrow, though she is poor.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있는 게 부사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치사는 전치사구. 전치사구? 그렇잖아요. 전치사도 보세요. to라는 말로 이 전치사 역할도 할 수 있지만 due 붙여서 due to 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단어가 2개 이상 모여 있는 걸 구라고 그래요. 단어가 2개 이상 모여 있는 걸 구라고 하는데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구의 형성을 하더라도 전치사구는 전치사 역할, 부사구는 부사 역할, 형용사구는 형용사 역할, 동사구는 동사 역할. 자, 그 다음에 접속사는 접속사 구. 접속사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접속사 that. 그죠? I think that, 그죠? She is honest. 나는 그녀가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접속사 that은 의미는 없지만 갑자기 that이 in that 그러면서 in을 수반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그죠? 뭐뭐이니까. 이렇게 의미가 바뀌잖아. 단어를 하나씩 더 붙인다는 거는 의미를 바꾸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걔가 접속사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여러분 바탕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얘가 접속사라면 얘는 접속사 구 접속사죠. 그래서 접속사 구로 만들어집니다. 대명사도 대명사 구. 대명사도 we, 우리, both 하면 둘 다란 뜻이고 they, 그죠? both 하면 그들 둘 다 이렇게 대명사가 나란히 2개가 나와서 대명사 구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감탄사도 감탄사 구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종속절은 3개예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구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명사구면 명사의 역할, 부사구면 부사의 역할, 전치사구면 전치사 역할, 대명사구면 대명사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단어 구절의 변신만 있을 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의 성분 공부했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의 원리에서 여러분이 배워두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다음 2강에서 공부하기 쉽게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그죠? 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자, 그런데 그거는 자, 봅시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설명을 쭉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기본이 확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문장의 종류 중에 단문이 있죠. 단문. 그 다음에 증문. 그리고 복문. 혼합문 이렇습니다. 이 속에 반드시 있는 절은 주절이죠. 그 주절의 동사가 몇 형식이냐 하는 거예요. 단문은 또 평서문, 주절이 하나 있죠.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기원문 이렇게 또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절의 동사 하나가 있는 게 평서문이다, 의문문이다, 감탄문이다, 명령문이다, 기원문이다 이렇게 또 나눠져요. 뭐 이 의문문 같은 경우도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이런 식으로 쭉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주절의 동사 하나만 있어. 이 주절의 동사를 가지고 몇 형식인지 결정해야 돼. 필요해 그게. 그게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1, 2, 3, 4, 5형식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형식 그러면 그 안에 중요한 문장 성분이 주어하고 동사만 있어. 에? 단어가 2개 있다는 말이 아니야. 주어 동사로 되어 있고 수식어가 이 사이사이에 형용사 부사들이 들어갈 수 있죠. 자, 이 형식 여기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에 여러분 주어 동사 사이에 동사와 보호 사이에 전부 이 화살표 자리에는 여러분 방금 배웠던 형용사나 부사들이 수식어로 쭉 들어갑니다. 형용사 구, 형용사절,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 수식 요소를 모두 다 여러분 제끼고 나면 이렇게 핵심적인 요소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삼형식이라 한다. 목적어. 자, 물론 이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수식어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형식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때 이 뒤에는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 그냥 목적어가 아니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들어갑니다. 자, 볼게요. 오형식 좀 이따 설명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주어 동사는 그거예요. 보세요. he 어떻게 해요? he stays. 그는 머물러 있다. he stays. 그럼 이러면 뭔가 궁금하죠. 어디 here 여기에 in 서울 서울에 머무른다. 이렇게 그는 여기 머무른다. 그는 서울에 머무른다. 다 부사 구 부사란 말이야. 핵심 성분은 주어 동사밖에 없어. 이런 게 바로 이 형식이야. 이 형식은 he 그죠? became 되었다. 그럼 뭐가 되었다? 그죠? civil servant 시 공무원이 되었다. 몇 년 전에. 보세요. 그는 되었다. 시 공무원이. 주어하고 동사를 기준으로 같다고 놓을 수가 있어. 주격 보호야. 그래서 동사의 자리에 같다고 놓을 수 있거나 화살표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개념이면 이게 보호가 되는 거지. He became a civil servant라고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형식 He looks happy. 그는 행복해 보인다. 그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행복한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개념으로 뒤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해볼 수 있으면 형용사가 대명사를 보충하죠. 행복한 그 사람, 그는 행복해 보인다. 이게 이 형식이야. 하지만 삼형식은 he becomes this color라고 썼어. this color. 자, 그는 이 색상이 된다? 말이 안 되죠. 어울린다는 뜻이야. 그는 이 색상과 어울린다. 같은 게 아니지. 그 사람이 이 색상과 어울린다는 거지 그 사람이 이 색상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는 이 색상과 어울린다. 삼형식이야. 또는 he likes apples. 그는 사과를 좋아한다. 절대 같은 부분이 아니죠. 동사를 기준으로 같다거나 보충하는 개념이면 이 형식이고 같지 않다 그러면 삼형식이야. 다 똑같아 이거는. 걱정할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사형식은 여기에 에게 여기에 을을이 들어가야 돼. 자, 기초에서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는 주었다. 나에게. 여러분 궁금해지죠? 그가 나에게 주었는데 뭘 주었을까? 충고를 주었을까? 돈을 주었을까? 그는 나에게 주었다. He gave me 뭘 줬다는 거죠? 책 한 권을 주었다. 그래서 이거만 가지고는 정보가 절대 안 돼요. 보세요. 그는 나에게 주었다. 뭘 주었을까? 궁금하죠? 그 다음에 미를 빼버려. 그는 책 한 권을 주었다. 누구한테 주었을까?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 에게, 을을 합쳐서 뭐뭐에게, 뭐뭐, 을이라는 패턴의 문장의 양식이 동사 뒤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걸 수요동사라고 그래. 사형식. 자, 그 다음에 오형식 갑니다.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까지는 이렇게 그는 이 색상과 어울린다. 그는 사과를 좋아한다. 같지 않다고만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는 삼형식이고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러면 오형식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he 보세요. he 생각합니다. thinks me. 그는 나를 생각합니다. 뭐야? he thinks me a fool. 그 사람 나를 바보로 생각하지. 그는 생각한다. 나를 바보라고. 나를 바보라고. 그죠? 또는 보세요. 그는 만들었다. 나의 아버지야 그가. 나를 뭐로? policeman. 나를 경찰관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는 만들어서 나를 경찰관으로. 그래서 목적어 하나만으로 안 되고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 뒤에 따라 붙으면 오형식. 물론 이 사이사이에 주어 앞쪽에 부사, 부사구, 부사절, 주어 동사 사이에 형용사, 형용사구, 동사 뒤에 간목, 직목 사이에 문장 끝에 다 사이사이에 수십 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핵심적인 주 성분을 따졌을 때 주어 동사만 있으면 1형식, 주어 동사 보어면 2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면 3형식,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면 4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면 5형식.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핵으로 빨리 뽑아서 여러분에게 문장의 원리라고 다시 가르쳐 준 이유는 생기초 영어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리와인딩 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른 데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쌓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호흡을 맞추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하고 드디어 여러분 교재에 동사편으로 들어가서 제2강으로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충분히 여러분이 소화했다고 보면 잠깐 펜을 놓고 심호흡 하시고요. 물 한 잔 드시고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